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한 경찰 간부가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회식을 하다가 시민과 몸싸움을 벌여 무리를 빚었다는 보도,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경찰 간부는 최하위 징계인 견책, 방역 수칙을 위반한 나머지 경찰 5명도 주의 조치만 이뤄져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서로 멱살을 잡은 채 음식점 밖으로 나오는 남성 2명. 바닥을 뒹굴며 거친 몸싸움을 벌이더니 급기야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말리는 일행까지 밀어뜨립니다. 싸움을 벌인 남성 가운데 한 명은 현직 경찰 간부인 39살 A 경정.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부서원 5명과 회식을 하다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까지 벌인 겁니다. 경찰은 최근 A 경정에 대해 징계위를 열어 징계 처분 중 최하위 단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는데도 최하위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동료 경찰 5명은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직권 경고 조치로 끝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씨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해 폭행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고 나머지 경찰들도 코로나19를 전파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한테는 방역수칙을 강조하면서 경찰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어겼다는 것은 매우 경찰로서 수치스러운 일이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월에는 수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A모 경장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행위에 대한 경찰 내부 징계 조치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보니 여성단체에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정직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제주 시내 대형 매장 근무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면서 이곳을 방문했던 시민 7천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부 방문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보건당국은 일단 대형 매장을 통한 대규모의 N차 감염 가능성은 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최근 제주 보건소 주변에서 날마다 이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행렬. 지금까지 이마트 신제주점을 방문했던 시민 7천여 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들을 이마트와 관련된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마트 근무자들과 접촉했거나 동선이 겹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아 다른 곳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마트 신제주점과 관련해서는 지난 20일부터 근무자와 가족, 납품업체 관계자와 지인 등 모두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객이 가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눈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비말이 틀 수 있는 행위가 거의 없다라는 거. 기존의 확진자와의 시간적인 아니면 접촉적인 인과성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마트 근무자들의 집단 감염이 방문자들로 번지는 대규모 N차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매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코로나19가 소리 없이 확산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드나드는 대형 매장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방문했던 사실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이달 들어 발생한 확진자 742명 가운데 17.8%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확인 중입니다. 한편 제주 지역에서는 그제 코로나19 확진자 27명이 발생했고 어제도 오후 5시까지 29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34명은 제주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였고 11명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지만 11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확인 중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최근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닷새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 시내 한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 현장. 지난 19일 오전 이곳에서 소방시설 관리 업무를 맡던 27살 A씨는 고소작업차에서 떨어진 바구니에 머리와 어깨 등을 맞았습니다. 차량의 탄력화를 하는 붐대가 올라가던 중 약 4m 높이의 전선에 걸려 추락하면서 이곳 경계석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5톤짜리 고소작업차에서 A씨 위로 추락한 작업대 무게는 300kg.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호흡을 되찾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면은 그냥 병원에 가면 같이 손이라도 잡아본다. 정말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잘못되어도 저는 그냥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아기를 보고 그냥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사고 당시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었지만 작업대 아래쪽에서 자재를 정리하던 A씨가 또 다른 중장비에 가려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장애물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대 주변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고소작업차 운전자는 시공사가 준공기일이 가까워지면서 작업을 재촉해 사고가 났다며 또 시공사 측은 운전자의 조작 실수라며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소장님이나 다른 팀에서 자기네 작업을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공정을 싸우다 보니까 나는 그 스카이는 갑이 아니고 우리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면 해야 되거든요. 또 위에 걸린다. 소리 질렀는데도 계속 상승해가지고 소리 잡는 거니까요. 자기가 무슨 생각으로 해가지고 계속 상승을 해버리는지 모르지만은. 피해자 어머니는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아들이 다치지 않았을 거라며 사고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벌은 해야죠, 분명히. 처벌은 해야지만은 이제 회사 측에도 지금 무책임하는 겁니다. 경찰은 고소작업차 운전자가 전주와 연결된 전선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와 공사장 안전관리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정부가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배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3 유족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4.3 유족회는 배보상은 유사한 과거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차등 지급이 아닌 정액 지급으로 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최종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4.3 발생 시기와 입법 취지, 또 타 과거사 보상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가 2017년부터 추진 중인 바다숲 조성 마리나 어촌 뉴딜 300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30일부터 보름간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부조리와 직무유기 사항, 도민 불편 초래 사항 등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는 다음 달 29일까지 해당 업무와 관련해 도민들의 제보를 접수합니다.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꼭 30년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 속에 지역민들은 지난 시간과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16개 지역 MBC가 공동 기획한 토론회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전국에 사는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의 73%가 넘는 사람이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범위와 정도는 다르지만 지방자치가 지역을 넘어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서 권리와 책임을 좀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그 지역이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지역마다 특색이 굉장히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뭔가를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해 관련법을 만들어 400개의 중앙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성과가 있었지만 수도권 쏠림 체감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일부 권한만 떼준 한계 때문입니다. 조직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내려올까 봐서 조직이 내려온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조직이 슬림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관료사에서는 거부감과 겁을 내고 있는 것이죠. 부족한 예산은 지방자치 발목을 늘 잡아왔습니다. 정부는 8대2로 기울어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가피하게 또 시비를 매칭해야 되니까 그나마 있는 재원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짜놓은 메뉴에 따라서 따라가기 급급한, 그리고 또 지방정부끼리는 과도한 경쟁을 하게 되는. 날로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맞서 가까운 지역끼리 뭉치는 메가시티 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30살을 맞은 지방자치제, 이제는 새로운 생존법을 모색할 때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다시 후텁지근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비구름 뒤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를 텐데요. 현재 습도가 90%를 넘고 있어서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큰 비는 쉬어가겠습니다.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정체 전선을 밀어내면서 비구름대가 제주도 남쪽으로 내려왔는데요. 낮 동안 요란한 비 소식은 없겠지만 남풍류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제주에 빗방울 정도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저녁부터는 다시 약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제주 남서부와 산지에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10에서 4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했습니다. 오늘 구름 낀 가운데 서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아침 현재 기온 북부 26도, 서부 2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 30도, 그 밖의 지역은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늘까지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말 동안 제주에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쯤 제주시 화북동 한 인도에서 길을 걷던 여성 3명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포렌식 분석해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족관에서 사육 중인 돌고래를 바다로 방류하라는 국민청원이 닷새 만에 100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전국 수족관에 갇혀있는 돌고래 23마리를 바다로 돌려보내고 돌고래를 위한 바다 쉼터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어제 오전 11시 기준 101명의 동의를 얻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의 한 관광시설에서 체험 프로그램에 동원됐던 돌고래 4마리가 1년 사이 폐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3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업소 3곳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다중이용시설 305곳을 점검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일반 음식점 3곳에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는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은 2명으로 제한되고 식당 등의 영업시간도 밤 10시에서 9시로 강화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 지역 지방세 증가율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방세는 재작년보다 5.4% 늘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 다음으로 중가율이 낮았습니다. 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 증가율도 2.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세입 총액 증가율도 6.4%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도내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해달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과의 면담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제주형 제5차 재난지원금을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만섭 권한대행은 실무부서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도 식품가공센터가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해 시설을 보강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12월까지 제주대학교 바이오융합센터 2호관에 있는 식품가공센터에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신규 생산 장비를 구축하고 식품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식품가공센터에서는 제주 청정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원료와 식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